제가 얼마 전 예고편만 보고도 너무 매료가 돼서 미리 보기 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바디. 시청자시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영화는 제 인생 미드 원픽인 브레이킹 배드의 신스틸러이자 이 드라마의 스피노프인 베러콜 사울의 밥 오덴커크가 주연이고 존윅 시리즈의 제작자와 공동 감독을 맡았던 데이빗 리치가 세운 제작사 87롤스가 만들고 존윅 시리즈의 작가인 데릭 콜스테드가 이 영화의 각본을 썼죠. 그래서인지 예고편만으로도 모든 면에서 존윅이 연상되는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영화를 미리 볼 수 있었고 개봉일에 앞서 이 영화에 대해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면요, 존윅보다 훨씬 병맛이고 핵사이다 같은 영화였거든요. 게다가 정말 존윅스럽고 심지어 존윅보다 나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영화 노바디가 왜 재미있었는지, 얼마나 존윅스러운지, 존윅보다 어떤 점이 쩌는지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Who the fuck are you? I'm nobody. 이 영화의 주인공 허치는 일주일을 쳇바퀴 돌듯 동일한 패턴으로 사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른 아침 쓰레기차를 놓쳐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고 텀블러를 들고 버스로 출퇴근하며 장인어른 회사에서 엑셀창을 온종일 들여다보고 그 다음은 무한 반복. 허치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게 있다면 아내와 두 아이들인데요. 어느 날 밤 허치의 집에 강도가 들고 허치는 가족들을 위해 골프채를 들지만 결국 강도들은 도주를 하게 됩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굴욕감 더하기. 아들은 아빠를 겁쟁이로 알고 머슬카를 모는 옆집 아재도 단백질 쉐이크를 쉐킷거리는 처남 찰리도 허치를 능욕하죠. 거참 말은 쉽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이렇듯 이 영화는 초반 15분 동안만 허치가 특별하지 않음을 묘사하는데 집중합니다. 존윅은 어딜 봐도 특별하죠. 생긴 것도 모는 차도요. 반면에 허치에게선 1도 특별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가 흥미로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그 15분이 지나섭니다. 허치가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오래된 리시버로 음악을 듣다가 누군가와 교신을 하는데 상대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허치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허치네 집에 강도가 든 것도 상대가 알아요. 그러자 갑자기 허치는 강도들의 연령, 심리상태, 총기의 종류까지도 마치 프로파일링을 하듯 술술 읊어대는데 이때 등골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아,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죠. 게다가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They stole my kitty cat brace. Give me the goddamn kitty cat! 야옹이 팔찌가 사라진 거죠. 고민하던 허치는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에게 갑니다. 허치의 아버지를 백투더퓨처의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연기를 하는데요. TV로 백투더퓨처 3편 같은 서부극을 보고 있는 게 킬포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허치는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럼 가서 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딱 두 줄의 대사가 이 영화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할 일은 뭐 다 아시죠?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허치가 존윅과 다른 점은 허치는 한 집의 가장이자 지능형 초강캐였다는 것. 반면에 존윅과 너무나도 비슷한 건 일상 범죄에선 포착할 수 없는 거대한 뒷세계가 존재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지독한 과거가 있는 실력자가 폭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있음에도 한쪽은 댕댕이, 한쪽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택하고 있었던 데다 아주 단순한 동기로 전부 모조리 싹 다 작살이 난다는 겁니다. 노바디가 의외로 존윅보다 나았던 점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웃음벨이 자주 나옵니다. 부금이 존윅과는 달리 대부분 기성 보컬곡인데요. 이 곡들의 가사가 너무 영화 속 상황과 착붙이라서 영화 보는 내내 피식피식 웃게 됩니다. 허치가 강도를 쫓기 위해 타투샵에 갔는데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노인이 문 잠그고 튀는 장면이나 허치가 교통카드 때문에 꼬리를 밟힌다든지 강도를 당하는 와중에 체크카드 드립을 친다든지 위험한 상황에 굳이 지정주차를 한다든지 액션 중에 나오는 웃긴 대사나 뜻밖의 어이없는 상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크게 볼 때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쪼개보면 예측 불허 스타일이고요. 조연이나 적들도 존윅에 비해 한 30% 정도 더 얼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의외였던 점은 액션 묘사의 수위와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워낙에 존윅 제작진들의 액션 묘사 스킬이 언터처블인데요. 연출 감독으로 하드코어 헨리에, 일리안 아이슐러가 들어오면서 시각 묘사가 인정사정이 없고요. 카메라 트릭도 많습니다. 그리고 허치에 비하면 존윅은요 정말 고통 없이 보내주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죽어야 한다면 존윅을 고르겠습니다. 네. 배우들을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키아누는 넘사벽이잖아요.
높은 난이도의 액션도 롱테이크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배우죠. 반면에 노바디는 밥 오덴커크라는 배우의 사용법을 좀 더 지능적이면서도 연장이나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가져갑니다. 존윅은 흡사 불사신이지만 지능형 캐릭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허치는 줄여서 말하면 똑똑한데 무식한 그런 느낌입니다. 존윅보다는 액션 시퀀스의 롱샷을 줄이고 아이디어를 곳곳에 잘 뿌려놨습니다. 그 밖에도 존윅은 버킹 펜슬이 유명했었죠. 이번엔 버킹 빨대, 그리고 갓댐 야옹이 팔찌라든지 아내와 나 사이의 두꺼운 베개 장벽 등의 템빨도 좀 있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이 영화가 나홀로 집에 같은 구석이 있다면 안 믿기실 텐데요. 나홀로 집의 특징이 연장이나 도구를 집에 깔아놓고 거기에 들어온 적들이 반이 아니라 거의 죽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재미가 이 영화에 있습니다. 끓는 물이나 전기라든지 죽창 아닌 쇠창이라든지 적들이 불쌍해서 명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화가 존윅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아실 텐데요. 설정만이 아니라 흐름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두 파트로 볼 수 있는데, 1막은 허치의 배경 설명과 강도 잡기, 2막은 메인 빌런 율리안과의 대결입니다. 존윅 1편도 1막이 개를 죽인 비고의 아들에게 복수, 2막이 비고가 아들을 죽인 존윅에게 복수, 이렇게 흘러가죠. 율리안이 영화에 개입하는 이유도 존윅과 유사합니다. 서로 소중한 걸 건드리고 약간의 오해가 더해지면서 일이 커지는 방식이죠. Now, on the one hand, there's a long dormant piece of me, now awake, that wants so very badly to play this out. The other, more reasonable piece of me, what's left of it, would like to end our little tete-a-tete right now. What's done is done. After all, we can both rebuild, right? Right. Wait. Rebuild? I burned it, all of it. What? Oh. Everything you have. Had everything you had. My God. 율리안은 러시아 마피아의 퇴직연금인 옵샤크의 관리자이자 주주로 완전 사이코패스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아주 좁고 짧은 그런 캐릭터인데, 어지간한 건 본인이 직접 나서는 행동파 보스입니다. 이런 율리안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짓, 허치의 집에 쳐들어가면서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고 1초도 낭비 없이 급전개로 인실주에 다다르며 군더더기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듯 캐릭터, 설정, 액션, 흐름까지 이 영화는 존윅 제작진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윅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초기 아이디어는 주연 배우인 밥 오덴커크가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실제로 밥의 집에 누군가 침입한 경험을 토대로 이 주제를 떠올렸고요. 존윅 제작진과 접촉, 그 아이디어와 도전을 반긴 영화사 유니버설의 도움이 더해져 이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딸바보 테이큰, 남의 딸바보 더 이퀄라이저, 댕댕이 바보 존윅은 상대를 잘못 고른 악당들이 되는 영화들이었습니다. 이건 전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잘못 건드린 사례였죠. 반면에 노바디는 악당들이 상대를 잘 고른 케이스입니다. 위협이 1도 없는 평범남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그 평범남이 하필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폭력이라는 욕망의 배출구를 찾던 허치였던 것이죠. 노바디는 아주 재밌고 매력적이고 참신하고 기발하며 준수한 액션 영화입니다. 제작진들은 존윅을 통해 배운 스킬로 존윅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먼치킨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법을 제대로 구사합니다. 이건 존윅 자체가 오랫동안 액션 영화에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노바디의 일리안 아이슐러 감독과 데릭 콜스테드 작가가 한국 영화들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지훈 감독의 영화 달콤한 인생을 눈여겨봤다죠. 달콤한 인생이 노바디의 분위기를 내는 데 도움을 줬다는데요. 특히 클럽씬을 보시면 납득이 갑니다. 존윅의 팬이시라면 꼭 보시길 권하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셔도 꼭 보시길 권하며, 밥 오덴커크를 좋아하셔도 꼭 보시길 권합니다. 솔직히 숙제고 뭐고를 떠나서 노바디는 제가 올해 본 것 중에 최고의 영화입니다. 허치라는 캐릭터의 확장 가능성도 충분하고,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진 않아서 후속편 겨냥한 느낌 다분하고요. 쿠키 영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스포인 허치의 진짜 정체, 허치가 가정을 갖게 된 이유는 영화 본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옹이 팔찌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의외의 장소에 있다는 힌트를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J K였습니다.